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세금.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어렵죠? 근데 오늘 저보다는 이 세무 전문가가 나오셔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한 부동산 세무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김태현 변호사 및 세무사 업무를 하고 계신 김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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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TV 구독자 여러분. 딜로이트 안진에서 부동산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무 전문가를 모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이 세무 도움 서비스 3.3에서 제작 지원으로 만드는 방송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합니다. 양포세란 말이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종포세도 있고 종부세를 포기한 세무사 그 정도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좀 알아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시 또 비용 때문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말끔하게 씻을 만한 좋은 상품이 나와서 그 부분들, 그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주제가 종부세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종부세에 대해서 3.3하고 네, 딜로이트 안진이 어떤 서비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 3.3과 딜로이트 안진이 손을 잡고 이 종합부동산세에 환급 관련된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스튜TV 네. 구독자분들께 최초로 이 종부세 절세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양도세 같은 경우 가끔 환급 받을 때도 있고 취득세도 환급 받을 때도 있었는데 종부세를 환급 받았다고 하는 분들 좀 못 봤었는데 종부세도 환급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종부세도 검토를 할수록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랑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 세금 환급 받는 것도 돈을 버는 것들이잖아요. 한번 오늘 그런 서비스를 한번 실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아울러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그 이벤트는 선물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누가 왜 내는 거죠?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특정 가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건가요? 토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한번 기준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5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가격으로. 예, 맞습니다. 네.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은 좀 더 비싸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로 따지게 되면은 서울 중위 가격이 12억이니까 한 이제 15억 이상. 20억 전후 그렇게 그 정도 아파트 소유하신 1주택자 분들도 세금을 내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더 많이 낼 거고. 다주택자들은 더 해당 사항이 높고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 이상이면 이제 납부 대상이 됩니다. 보통 언제 냈나요? 종부세는? 종부세는 11월 말에 고지서를 수령하시게 될 거예요. 곧 고지서 날라오겠네요, 그럼? 네,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고지서를 받으시게 될 거고 납부 기간은 이제 12월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종부세도 어떤 부분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납세자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금액이 요즘 크기 때문에 이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씩 그럼 소개를 드려볼까요? 종부세에서도 그럼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이제 대표적인 절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는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배우자분이랑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해서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낼지 아니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 한 명을 1주택자로 해서 납부를 할지를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로서 이제 대표자가 납부를 하는 경우랑 공동명의로 해서
각각 납부를 하는 경우랑 네. 세율가가 살짝씩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다른데요? 계산해야 될 고려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고령자 공제 아니면 나이가 많은 예, 맞습니다. 예. 아니면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 공제. 예, 이런 부분을 받을 때 한 명이 대표자로 납부를 하시는 게 더 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을수록 유리한 건가요, 그럼 이게? 아, 그렇게 가정하면 예.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네. 반대로 각각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각각 적용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띠동갑 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뭐 남편이 많든 부인이 많든 많은 쪽에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한 거네요. 그분이 이제 고령자 공제에 해당이 되는 나이면은 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렇겠네요. 예, 매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고지되는 대로 납부를 하시다 보니까 네. 뭐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럼 이건 그때그때 따져봐야 되겠네요. 누가 더 유리한지. 예, 맞습니다. 뭐 올해랑 내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고령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되면 또 그걸 바뀌는 것도 좋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부부 공동 명의라도 각각 내는 것들보다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는 것들이 유리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게 고령자 특례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라 해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네. 뭐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합가를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 그리고 대체 취득 주택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 네.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속주택이나 또 지방 저가주택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꽤 여러 개 있네요. 네. 일단 하나씩 좀 확인해 봅시다. 일단 혼인 및 동거 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혼인은 이제 남편하고 부부가 각각 집이 있었는데 처녀 총각일 때 부부가 됐는데 두 채가 됐는데 이것들을 이제 중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면 합쳤을 때 이제 그 합치지 않고 각각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재산세만 낸다 이런 얘기죠. 종부세 안 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거 분양은 이제 부모님들과 자식과 합쳤을 때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합친 다음에 계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또 바뀌는 건가요? 이제 예. 혼인인 경우에는 5년, 네, 5년. 동거봉양인 경우에는 10년까지 1세대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이제 유예를 해주는 거니까 네네. 예. 그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일종의 플래닝을 해야겠죠. 부동산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산 배제를 할 수 있는 또 주택 중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 주변 분들도 임대주택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는데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투자한 주택들이 임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산 배제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임대주택 중에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은 네. 이제 아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돼서 이제 종부세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통 종부세 나올 때 어떤 주택들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라고 다 뜨죠? 예, 본인이 네. 이제 홈택스 등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시고 이 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주택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음. 이제 이사하시거나 할 때 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양도세에서도 이제 양도세 감면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맞아요. 예, 종합부동산은 똑같이 예,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그게 그거구나. 예,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주는 그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되기 때문에 예. 세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네. 이건 저도 몰랐었어요. 예, 그리고 상속주택 말씀하셨는데 상속주택도 아까 그 부모님 봉양할 때 10년이었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이것도 한 10년 주나요? 상속주택은 이제 예. 5년. 이건 5년이구나. 네,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예. 동안 이 상속주택 이제 가액이나 지분 네. 요건이 있거든요. 그 네네.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이제 특례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속주택도 5년 동안 팔 시점을 좀 노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팔 타이밍을 좀 잘 공부하자. 공부는 스마트 TV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저가주택은 원래 종부세 대상이 아닌가요? 지방 저가주택도 이제 수도권이나 네. 5대 광역시, 뭐 세종시 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네.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방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과세 특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3억이면은 공시가격 3억이면은 네네. 지방주택이면 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이제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딱 있기 때문에 금액도 나오거든요. 확인해서 그 금액대에 해당되면은 반드시 합산 배제 특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미 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정말 끔찍하게 많이 냈거든요. 저도 많이 그때 냈거든요. 많이 나왔죠. 예. 이미 냈는데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이미 낸 것들을 환급 받는다, 경영 청구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예전에는 예. 이 종합부동산세 예.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 작년에 네네. 세법 개정이 되면서 예. 이제 5년 내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아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이제 좀 납세자 친화적으로 네네. 법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경정 청구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납세자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2024년도니까 몇 년도 낸 세금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제 5년 전이니까 2019년 2019년도. 예,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대상이 됩니다. 야, 제가 2019년도부터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딱 걸리시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이제 거예요? 네. 5년이기 때문에 네네. 2019년 납부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그게 12월 15일인가 16일 날 그때쯤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맞죠? 예. 2020년 거는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2019년은 5년에 딱 걸리기 때문에 네네. 2024년 12월 중반까지는 예.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2024년도 12월 16일까지는 이 경정 청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2019년도 분이죠. 2019년도에 네. 납부를 많이 하셨다. 이러면은 네.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한 달 내에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낸 종부세들을 그럼 어떻게 좀 체크해 보면 될까요? 아까 이제 예. 설명드린 거를 네. 조금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 네. 취득 사유가 뭐 상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합가나 동거봉양한 사유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임대주택이 있으시다거나 네. 또 부부가 공동 명의한 주택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종부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보거나 네. 할 그런 검토 대상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저희가 절세 포인트들에 해당이 됐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세금을 다 내신 분들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환급 신청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정 청구 이제 할 때 이걸 좀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빠졌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세무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게 되면은 상담료를 내야 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종부세 경정 청구가 기간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작년 개정으로 이제 5년 동안은 다시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청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 경정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그 프로세스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종부세가 워낙 어려운 세금이다 보니 네네.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산출 내역서 등을 확인해서 네. 경정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혼자 하시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 전문가인 세무사나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세무사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세무사, 저도 지금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세무사에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는 세무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세무사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세무사 분들이 너무 이제 우리에 비해서 세무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아닌가, 뭐 잘못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또 어려운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3.3이랑 딜로이트 안진이 협업해서 런칭한 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예. 요 부분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출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오늘 일단 말씀드릴 거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3하고 딜로이트 안진이 종부세 환급 서비스를 런칭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이 부분을 잠시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딜로이트 안진이 3.3과 함께 런칭한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3.3 앱만으로 간단하게 종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앞서 설명드린 종부세 절세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이런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같은 놓치기 쉬운 부분부터 전문가만 볼 수 있는 항목까지 저희 안진의 종부세 전담하시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찾아드리게 됩니다. 이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고객 여러분들은 어플에서 신청하는 것만으로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어찌 보면 3.3은 이런 절세 서비스를 하는 어플이고 예, 그리고 안진 회계법인은 세무 회계에 있어서는 거의 대한민국 탑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만나서 환상의 시너지를 낸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쉽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어도요, 내가 종부세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감이 안 오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이거 혹시 유료인가요? 이게 이 서비스가 검토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종부세 환급 대상자인지 혹시 금액도 나와요? 얼마 받는지? 만약 검토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서 환급 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환급이 실행되면 어느 정도 성공 보수를 받게 되는지를 한번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급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 추가적인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검토를 신청했는데 환급 받을 내역이 없는데 상담료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전혀 없도록 이 비용체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좋네요. 네, 검토까지는 그냥 부담 없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일단은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3.3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 등록은 저도 해봤는데. 그냥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한 번 버튼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회원 가입이 되고요. 저 신청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서 검토를 받았을 경우에 환급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면 그 받는 과정들을 처리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환급액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건 당연히 뭐 우리가 꽁돈 생기는 것들이 때문에 그 정도 수수료는 누가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뭘 하시면 되냐면요, 스마트폰을 꺼내셔갖고 3.3 어플을 일단 다운 받으시고요, 한번 신청까지 해보세요. 종부세 내신 분들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회원 가입도 쉽고 신청도 쉬우니까 바로 이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3.3에서 종부세 무료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만약 내가 환급 대상자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신청하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로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을 선발해서 종부세 환급 신청까지 무료로 다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댓글이 3개밖에 안 달렸다, 그럼 세 분은 다 해드리는 거야. 그렇죠? 세 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선발을 할 텐데, 오늘 영상이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누구누구한테 추천했어,
추천하신 분들도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게 이벤트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하게 내가 어떤 이 영상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를 댓글로 써주시면은 선발해서 종부세 환급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종부세 내시는 거 알잖아요. 환급 받는 거 알잖아요. 예, 그거 진짜 신청하셔야 될 분들한테 무료로 이번까지 세 분은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3.3 서비스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부세 무료 검토까지 받아보시고 예, 환급 신청까지 해보는 걸로 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부세가 네. 워낙 어려운 세목이고 또 네.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세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정 청구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졌고 또 이런 서비스도 나왔으니까 네. 한번 신청해가지고 검토받아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서비스 무료까지 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일단 다운 받아보시고 한번 환급액이 있는지 뭐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과 종부세 절세에 대한 꿀팁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3.3 서비스에 대한 종부세 환급 서비스에 대한 어플을 이용한 간단한 팁도 좀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스튜TV 구독자분들과 만나봐서 너무 즐거웠고 또 여기 소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종종 나오셔갖고요. 네. 요 세무 지식과 회계 지식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주 좀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는 11월 말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고 12월 중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종부세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또 중과가 되고 또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과는 아니고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한번 환급받을 금액도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3.3 서비스 안진회계법인 종합 서비스 한 번씩 꼭 다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한번 종합 받았을 때 환급 가능한지 한번 눌러보시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